일본 경제 보복 조치로 도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규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복회 강원도 지부 회원들이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본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도내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소멸했지만 갑자기 내린 폭우에 야영객들이 대피하고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와 묵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채소 가격, 왜 그런 건지 또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도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학생들, 시민단체까지 일본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고 나는 불매운동을 한다. 강원도 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독립운동가 후손 30여 명과 시민들이 모여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 아베 정권이 우리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2의 침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정에 이어 경제 보복까지 일삼고 있는 아베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든가 강제징용이나 이런 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다가 많은 거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과와 진심된 마음으로 사과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광복회 강원도 지부는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태극기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태극기는 저희가 여태까지 가정을 꾸민 지 40년이 넘어도 태극기를 한 번도 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달겠습니다, 광복절에. 춘천 지역 청소년들은 벌써 3주째 서울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 수요 집회에 참석해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제예술제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학생들도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소녀상 철거 문제도 일본에서 같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참가해서 불매운동도 함께 알리고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다음 주 수요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오는 29일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일까지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본 규탄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일 갈등 국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제 언어 잔재 등을 담은 수업 자료를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도내 일본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민주 시민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또 교직원 연수 자료를 제작해 지금 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토론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추진하려던 한일 교류 사업 4개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다른 나라로 변경했습니다. 도내 13개 학교의 일본 교류 일정이 연기 혹은 취소되거나 장소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도내 큰 피해는 주지 않고 소멸했지만 태풍의 여파로 이틀 동안 영동 북부에 2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야영객들이 대피하고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고성군의 세계 잼버리 수련장. 지난 5일부터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빗속에 대피했습니다. 당시 텐트 260여 동에 800명이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야영장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 3-4시간 전에 야영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한 실내로 대피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동 북부 산간 지역은 새벽 4시부터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3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야영대회 주최 측은 매뉴얼에 따라 저녁 시간에 자발적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들은 다 대피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대원들은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가정에서 자는 것처럼 잤었고요. 수경지에 혹시 누군가가 대원들이 있을까 봐 영지 텐트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 6시쯤에는 강릉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피서객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폭우로 침수와 고립 등 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향로봉 231mm, 양양 설악산 215, 고성 미시령 15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강릉 하키센터 대관 실적입니다. 아이스하키 리그, 국가대표 훈련 등에 28번 대관이 됐습니다. 대관 수익은 3,900만 원. 1년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키센터 외에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슬라이딩 센터까지 세계 올림픽 시설의 운영 적자가 1년에 70억 원 넘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세계 시설 운영비는 103억 원, 대관 수익 등을 합해도 적자가 75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용역 결과 국비 지원 규모도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지며 레저 시설 등을 설치해 경기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국내가 가지고 있는 익스트림 레저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큰 행사를 여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레저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키 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활용합니다. 용역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 승인 작업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레저 스포츠에 대한 전시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전시 플러스 체험, 또 학술 대여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 수천억 들여 지은 각종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배추와 묵값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너무 비싸서 배추를 금추, 김치를 금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채소 가격, 왜 그런 건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써 키운 물을 예초기로 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묵값이 폭락하면서 아예 출하를 포기한 농가들이 산지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심했던 작년 묵값이 폭등하면서 올해 생산 농가가 늘었고 여기에 작황까지 좋아 시장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폭등 혹은 폭락하는 가격에 수확기만 되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이 불확실한 직업이 농사꾼인 것 같아요. 이 진짜 잘 되면은 값이 없고 안 되면은 수확을 못 거두고. 정부는 농산물의 적절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생산된 물품은 비축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다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무, 배추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위한 그 유통공사 운영을 하는지. 작목별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계약 재배를 유도하고 있지만 계약 금액이 생산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 실제 계약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 재배가 그래요. 잘 되면은 장사꾼만 돈 벌고 안 되면은 그분들도 또 계약 재배했다고 물건값 떨어지면 물건 안 갖고 가요. 그런 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끝까지 키워서 하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현재 비축 위주로 추진되는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의 방향을 농가들의 계획 생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태백 지역 청소년 시설의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시 복지재단의 운영을 맡길 방침이지만 지역사회와 청소년 지도사들은 반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200여 명을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2004년에 건립돼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태백 지역 5개 청소년 시설은 지난해 말 위탁 운영이 끝나 태백시가 4차례나 위탁 운영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자 태백시가 지경을 검토했지만 청소년 지도사의 공무직 전환 문제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경으로 인한 인력이 증가되면 그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됐고요. 이후 태백시 복지재단이 청소년 시설을 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 시설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에 시설 유지 보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낡고 위험한 상황인데 대행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인복지 전문 기관이나 다름없는 태백시 복지재단과는 업무 영역도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탁을 추진 중인 재단은 노인복지를 주로 하던 재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과의 전문 영역에서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역 단체들도 태백시 복지재단의 대행 운영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비도 연간 10억 원에 불과해 청소년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금융기관이 강원도 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하는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의 50%에 대해 연 0.7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업체별로 신용도를 감안해 해당 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되며 지원 규모는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각각 50억 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청소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를 맞았다며 도교육청과 민병희 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원을 비롯한 특수운영직군은 정년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도교육청이 사전심사제를 신설해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전심사제는 비정규직화를 막는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이라면서 노조의 대량 해고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춘천영화제가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와 상영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춘천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춘천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골목놀이 삼국지를 선정했습니다. 또 특별 초청작에는 영화 주전장과 곤지암을, 본선 경쟁작에는 영화 소공녀 등 18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모두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번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장광 씨가 위촉돼 춘천영화제 홍보에 나섭니다. 3일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인제 만해마을에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됩니다. 만해문학아카데미는 오는 15일 동국대 오태영 교수의 항일 민족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시작으로 9월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의 윤동주 시인을 만나다라는 인문학 특강을 마련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이육사의 삶과 문학, 11월엔 강원도 민족시인 심연수 등 항일 민족 시인들의 올곧은 문학과 정신을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올 하반기 국비 12억 9천만 원을 확보해 1,34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우편으로도 통보합니다. 강원도 29초 영화제 작품 공모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9초 영화제에는 총 상금 2천만 원이 걸려 있고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강원도 이건 어때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 즐길거리 등 팁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제작은 강원도에 대한 생각을 29초 분량의 이야기로 구성하면 되고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편집하면 됩니다. 홍천군은 오는 9일 남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4일 서성면사무소, 28일 내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